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지만 가장 말하지 않는 행동. 인터넷 검색창에는 매일 수만 건이 자위에 대해 묻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나요? 이건 병인가요? 왜 멈출 수가 없을까요? 누구나 해봤고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 행위.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위를 할까요? 단순한 욕구일까요? 중독일까요? 아니면 현대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일까요? 오늘 WH와 ELAB에서는 이 금기된 질문에 대해 뇌과학, 심리학, 진화이론, 문화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깊게 다루지 않았던 시선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자위는 비정상이 아니다. 동물과 인간의 기본 뇌회로. 자위는 인간만의 특수한 행동일까? 그렇지 않다. 침팬지, 돌고래, 코끼리, 심지어 설치류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스스로를 자극하며 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동물행동학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왜일까? 그건 이 행동이 단순한 성적 쾌락이 아니라 신경계의 자연스러운 보상 회로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위 중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이 세 가지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들은 쾌감뿐만 아니라 긴장 완화, 스트레스 감소, 자기 진정 셀프 마이너스 수딩에 효과가 있다. 즉, 자위는 종종 몸과 뇌를 진정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2. 도파민과 감정학습. 자위는 기억을 만든다. 뇌는 단순히 쾌락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다. 학습을 반복하는 기관이다. 자위는 단지 감각적 행동이 아니라 뇌에 강력한 보상 기억을 남긴다. 예를 들어보자. 시험을 망쳤다. 기분이 안 좋다. 무기력하다. 그런 날 자위를 하고 나니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왔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학습한다. 기분 나쁠 땐 자위를 하면 된다. 이건 단순한 쾌락의 반복이 아니다. 감정 반응 회로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 결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슬플 때, 외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자위를 떠올리게 된다. 3. 자위는 감정 조절의 수단.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해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자위는 성욕 해소 수단이기보다는 감정 조절 전략이다. 현대인의 일상은 끊임없는 경쟁, 비교, 스트레스 속에 놓여 있다. 하지만 정서적 해소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친구에게 털어놓기엔 민망하고 운동하긴 귀찮고 명상을 하기도 어렵다. 그때 자위는 즉각적이고 확실하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 가장 손쉬운 감정 방출 장치가 된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내 감정을 자극으로 진정시키는 습관이 형성된다. 4. 죄책감의 탄생. 문화가 만들어낸 금기. 그런데 왜 이토록 자연스러운 행위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까? 그건 문화가 만들어낸 금기 때문이다. 기독교, 유교, 이슬람 문화권 모두 오랜 세월 동안 자위를 금욕, 통제,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다뤘다. 예를 들어 1819세기 유럽에서는 자위가 정신질환의 원인이라며 금욕 벨트, 자위 방지 기구까지 발명되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자위하면 눈 나빠진다, 허약해진다, 결혼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전통적 금기의 흔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위를 해놓고도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심지어 쾌락과 수치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순된 경험을 하게 된다. 5. 중독과 통제력. 횟수가 아니라 이유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중독일까요? 정답은
횟수가 아니라 행동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존 가능성이 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까지 반복. 끝난 후 무기력, 자기 혐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 이럴 땐 자위가 쾌락이 아니라 감정의 탈출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상 기능 유지 중. 기분 전환 목적. 자책감 없이 마무리 가능. 이라면 그건 건강한 자기조절 방식일 수도 있다. 즉,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왜 하는가다. 6. 외로움의 대체제. 자위는 감정의 생존 방식이다. 자위는 언제 가장 강하게 유혹할까? 놀랍게도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 상태일 때 더 많이 나타난다. 누군가와 갈등했을 때, 실망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이때 뇌는 감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익숙한 보상 수단을 찾는다. 그게 바로 자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대체 행동 이모셔널 서브스티투션이라고 한다. 자위는 일종의 감정 방어막이다. 즉, 이 행위는 욕망보다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일 수 있다. 7. 포르노와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 자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포르노성인 영상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를 할 때 포르노를 본다. 그런데 문제는 뇌는 이걸 진짜 상황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연구에 따르면 성적 영상 시청 시 뇌의 시각 피질, 감정 중추 편도체, 보상 회로측 좌액가, 실제 성관계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된다. 즉, 뇌는 현실과 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쾌락 기억을 만든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현실에서의 자극이 덜 흥미로워지고 인간관계보다 화면을 더 선호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만 반응하게 되는 쾌락 둔감화 현상이 발생한다. 자위는 죄가 아니지만 자극의 질이 중요하다. 8. 자기 몸에 친해지기. 성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우리는 자위를 말할 때 늘 부끄러움을 먼저 느낀다. 하지만 그건 욕망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교육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성은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음란하다고 배웠고 몸은 가려야 하고 숨겨야 한다고 자랐다. 그러니 내 몸을 만지는 행위도 어딘가 나쁜 짓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자위는 나의 감각을 이해하고 나의 반응을 인식하며 나만의 리듬과 감정을 알아가는 자기 이해의 훈련이다. 건강한 자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기 돌봄 셀프 마이너스 케어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9. 루틴으로서의 자위. 감정을 다루는 기술로 전환하기. 문제는 자위가 아니라 그걸 무분별하게 소비하거나 죄책감으로 방치할 때다. 자위는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루틴처럼 조절할 수 있다면 감정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어떤 날 하고 싶은가? 끝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현실에서 어떤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위를 통해 욕망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위를 본능에서 기술로 전환하는 핵심이다. 10. 결론. 욕망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자위를 감추고 피하고 죄책감에 떠넘겨왔다. 하지만 이 행위는 뇌의 보상회로, 감정의 완충장치, 자기 이해의 수단, 외로움의 대체제다. 그러니 자위를 무조건 끊으려는 것보다 그걸 통해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 당신은 지금 욕망을 해소하고 있는 걸까?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 자위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잘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11. 마무리 코멘트.
WH와 ELAB은 욕망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욕망이 어떤 감정에서 나왔고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감정을 더 건강하게 이해하는데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참여가 더 많은 탐구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주제는 WH와 ELAB 바로 탐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WH와 ELAB였습니다. 감사합니다.